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넝쿨은 넷플릭스에서 더킹 헨리 5세를 보고 소년 왕 헨리 5세를 연기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헨리 5세는 영국의 대표적인 국뽕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엘리자베스 1세 시기에 희곡 헨리 5세를 썼고 이후 헨리 5세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났습니다. 특히 1944년 로렌스 올리비에가 제작한 영화는 노르망디 공격을 앞두고 국가적 단결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자부심, 헨리 5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백년 전쟁에서 영국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아젠쿠르 전투를 이끌었으나 9년이라는 짧은 재위 끝에 이질로 사망한 헨리 5세. 아들 헨리 6세가 충분히 클 때까지 헨리 5세가 살아있었다면 백년 전쟁의 결과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헨리 5세가 프랑스의 공주 카트린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 아이가 추후 프랑스와 잉글랜드의 왕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카트린의 아버지 프랑스 왕 샤를 6세는 전쟁에 패한 대가로 그의 생존 중에만 프랑스를 다스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샤를 6세의 프랑스 왕권을 섭정으로 격화시키고 헨리 5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인정했던 약속. 이것이 바로 트루아 조약입니다. 프랑스에도 왕태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왕 샤를 6세에게는 정신병이 있었고 왕태자는 제대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화 더킹에서 헨리 5세와 계속 싸우는 약간 미치광이 같은 프랑스인이 왕태자입니다. 트와일라이트의 흡혈귀 로버트 패틴슨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헨리 5세가 1살짜리 아들만 남기고 비명 행사했음에도 프랑스에서는 반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샤를 6세마저 헨리 5세가 죽은 뒤 2달 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프랑스 왕태자는 여기저기 떠돌며 방황했고 사람들은 그의 출신조차 의심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배권은 이제 잉글랜드 왕이 행사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기적의 소녀 잔다르크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선 잔다르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헨리 5세는 최초의 순수한 잉글랜드 출신 왕이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최초의 영국 왕이었습니다. 그간 넝쿨의 잉글랜드 역사를 계속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거예요. 도대체 프랑스와 영국이 과연 다른 나라인가? 잉글랜드의 중요한 고비마다 역사의 길이 남은 인물마다 다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잉글랜드 왕이 계속해서 프랑스 출신의 어머니에게 양육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모국어는 당연히 프랑스어. 실제로 사자왕 리처드는 영어를 전혀 못했다고 하죠. 다른 왕들도 모국어는 프랑스어였어요. 대부분 영토 관리와 교육 문제로 프랑스 아키텐, 가스코뉴 지방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죠. 즉 잉글랜드 왕족은 늘 프랑스계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에서 프랑스 왕보다 더 큰 영토를 갖고 있으나 프랑스에서의 지위는 프랑스 왕보다 낮은 제후 역할이었고 잉글랜드로 오면 다시 왕이 됐고 이 모순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위 승계에 입후보한 것은 필연이었던 거죠. 하지만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실제로 크게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중세는 전쟁으로 의사표시를 하던 시대이며 군주의 능력은 땅 따먹기로 인정받았죠. 돈을 벌면 전쟁으로 탕진하고 내부적 갈등이 있으면 외부와의 투쟁을 통해 내부를 결집시키는 이것이 정치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여성이 왕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한 살리카법 때문에 늘 복잡한 후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살리카법은 독일과 프랑스에서 여성 군주의 출현을 막았지만 이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나름이었어요. 일단 여성의 승계권을 부정하는 순간 반계혈적으로 순위가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순위에 여러 상속인이 생기게 되거든요. 나중엔 독일어를 쓰는 오스트리아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성 군주가 출현하게 되죠.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입니다.
프랑스 출신 이사벨라의 아들 에드워드 3세의 왕위는 손자 리처드 2세에게 계승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이 왕은 의회와 교회의 버림을 받아 쫓겨났고 감옥 안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랭커스터 가문의 헨리 4세였습니다.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은 100년 전쟁 후 장미전쟁을 통해 계속 싸우게 됩니다. 헨리 4세는 기존의 왕을 축출하고 추대된 왕이었으므로 왕권의 안정화에 주력하게 됩니다. 실제로 왕권도 좀 약할 수밖에 없었죠. 헨리 5세가 최초의 순수한 영국 출신에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배경 덕분입니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에서 아예 그가 왕태자 때 민중 속에서 방탕하게 성장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헨리 5세는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전쟁에서 전투 경험을 쌓았고 2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노련한 지휘관이었습니다. 헨리 5세는 무엇이든 민심을 수습하고 본인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교황이 아비뇽에 끌려와 있었기에 교황을 손 안에 넣기도 쉬운 시기였으며 프랑스의 샤를 6세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프랑스의 국력은 아주 약했습니다. 샤를 6세의 이 정신병은 나중에 헨리 5세의 아들 헨리 6세에게 이어져 랭커스터 왕족이 추락하는 원인이 됩니다. 헨리 5세는 오랜 시간의 휴전을 깨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목적은 국내 정세 안정과 정통성 확보였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샤를 6세에게 선전포고에 맞먹는 폭탄 제안을 했어요. 첫째, 왕위 계승권을 내놓아라. 둘째, 공주 카트린을 신부로 내놓아라. 셋째, 노르망디, 투렌, 앙주, 브루타뉴 등등 땅을 다 내놓아라. 그냥 알아서 왕관을 바치거나 전쟁을 하자는 선언이었죠. 전쟁은 결국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젠쿠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은 1만 명 남짓한 병력으로 5배가 넘는 프랑스군을 격파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 전투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중세 기병들의 상징인 갑옷을 벗어 던지고 가벼운 몸놀림으로 싸운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 전투에서 헨리 5세가 한 연설로 쓴 성 크리스핀데이의 연설이 아주 유명한데요. 소수이나 행복한 소수인 우리는 형제로 뭉쳤으니 오늘 나와 함께 피를 흘리는 사람은 다 나의 형제이다. 아무리 천한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그의 신분은 고귀해질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전쟁에서 졌고 수많은 병력을 잃었고 덤으로 처음에 제시받은 굴욕적인 조건을 다 수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트로아 조약인데요. 샤를 6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프랑스 내 영국 영토에 섭정을 허락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샤를 6세의 딸 카트린이 헨리 5세와 결혼하였으므로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프랑스의 왕이 되면 딱 100년에 걸친 왕권 다툼이 끝나게 되는 것이었죠. 순수한 잉글랜드 왕에 의해서 말이죠. 헌데 헨리 5세는 겨우 1살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전쟁터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앞날은 계속 암울했으나 이때 기적처럼 잔다르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영국인들은 헨리 5세를 위대한 국왕이라 합니다. 정말 영국 사람이었고 정말 영국인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는 심신이 건강한 소년 왕이었고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말수도 적어서 그것은 안 돼, 그렇게 하지, 이 두 가지의 말만 가려서 했다고 합니다. 사생활과 종교에 있어서도 나무랄 데 없었으나 국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왕을 존경했고 아마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역사는 많은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넝쿨이 좋아하는 영국 이야기, 역사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아젠쿠르 전투를 잘 묘사한 넷플릭스의 더킹 헨리 5세를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